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는데, 저는 지금이 자동차 종목들을 한번 사볼 수 있을 때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자, 반도체는 왜 지금 반등을 하다가 말았나? 잘 나갔잖아요, 최근에. 지금 어제까지도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지금 이 반도체 종목의 실적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살짝 조정이 나왔었던 거죠. 한 10%씩 그 전반적으로 10% 20%씩 오르고 나서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나왔는데 급등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대장주란 말이죠. 그 전망을 보여주는.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들은 하이닉스, 삼성 쪽인데 삼성이 약간 뭐랄까 어닝 쇼크 수준이 나왔어요. 세부 실적은 1월 31일 날 이제 다시 발표가 되고 그때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기 뭐야 뭐 그냥 꿈꾸는 그냥 좋을 걸로 그냥 막연히 기대되는 종목들만 막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 보통 시총이 작고 그다음에 그 설계 팹리스 쪽에 있으면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시장 마음대로 온디바이스 AI 종목이라고 분석되는 것들이 좀 날라갔다가 오늘 다 이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는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에, 그러니까 미국도 실적에 따라 어제 뭐 닥터호튼 같은 경우 10%씩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고 반대로 실적이 좋으면은 그 저기 가격을 유지를 하거나 선방을 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우리도 그 생각을 하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적 좋은 걸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도 약세장이 이어졌지만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바이오는 실적 보는 종목 아니죠. 2차 전지는 실적 지금 글쎄요. 로봇하고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선방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실적보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고 저는 로봇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가면서 견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적 시즌의 1순위 선택권은 아닙니다. 조선 방산 기계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당장 오늘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두산 밥켓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두산 밥켓이 전형적인 기계 섹터죠.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많다.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화장품도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화장품주들은 실적 발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2월 넘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연동이 많아서 중국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주가가 재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엔터 게임. 엔터 최근에 좀 눌렸죠. 게임? 중국이 지금 막고 있다. 뭐 이런 규제 같은 게 좀 철폐를 한다.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 있긴 한데 당장의 실적은 기대가 안 된다. 자, 근데 반면에 자동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다가 실적 발표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면은 자동차는 봤을 때 그 종목들이 정말로 괜찮다고 그러면은 내일 실적 발표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동차가 진짜 어떤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기사가 다 이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나왔던 기사들인데 현대차가 실적에 비해서 늘 주가가 안 나왔던 게 피크아웃 논리였어요. 맨날 현대차한테는 그래. 아, 이번에 실적은 좋아.
그런데 다음에도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악재도 있었던 게 4분기에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발목이 잡힌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든 말든 계속 뭐냐면은 지금 단순히 뭐 다른 산업 대비 실적이 좋다. 아니면 전년 대비 좀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상 최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삼성 넘어서 영업이익 1, 2위. 지금 보면은 해마다 증가를 해서 그 큰 회사가 실적을 막 더블로 지금 그 상승시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더블이 갔냐? 아니요. 주가는 지금 저 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고만고만해. 물론 현대차가 그 주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과거에.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지는 것도 있어. 근데 작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현대차에서 그러니까 실적만 발표한 게 아니라, 자사주 소각 등, 뭘까,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오히려 날라갔어.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정의선 지금 대표와 그다음에 이전에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회장의 그런 세대 혹은 시대 그 관점에 따른 차이이기도 한데, 그래서 현대차 지금 주가가 워낙 실제 회사의 가치 대비 저평가인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한 게 보이다 보니 현대차 그 실적 발표 맞춰가지고 정말 종목이 지금 저평가라면은 한번 사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뭐 베트남에서도 1위 탈환, 지금 미국 최고 고객 가치상, 그다음에 미국서 뭐 대박, 4위 자동차 그룹 도약, 스탈렌티스를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 고급차 많이 팔려. 이건 영업이익률이 좋아집니다. 고급차를 많이 팔리면.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사에선 덜 나는데 영국에서도 뭐 탑5 안에 드는 뭐 차 회사라고 상 받고 막 그랬죠.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는 회사지만 주가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어제는 사실 살짝 반등을 했어요. 어제는 살짝 반등을 했는데, 오늘 장 빠지면서 이쪽 섹터가 지금 다시 좀 눌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눌리고 있다면은 더 편하게, 맘 편하게 지금 사볼 수 있는 위치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면 움직일 종목이 뭘까? 자,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현대차 계열사죠. 자, 현대차 계열사도 지금 실적 발표는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위아, 오토에버 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25일에 있으면 지금 줄줄이 25일, 26일, 27일 안에 실적 발표 예정이 다 있어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현대차 실적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리고 실적 대비 둘 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좀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회사 입장에선 글로비스를 좀 더 키우고 싶어 하죠. 현대모비스보다는. 왜냐면은 현대차 지분 구조에서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관계상 현대글로비스가 비싼 게 현대차 입장에선 더 좋아요.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됐지, 현대도.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 그 주가 담당 임원이 작년엔가 잘렸죠. 근데 하여튼간 회사 입장에서는 글로비스가 더 잘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보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분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실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땐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어제도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현대모비스가 지금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가격 회복을 해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 현대모비스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조금 전에는 양봉이더니 또 부끄러웠나 얘가. 아침에 낙폭 다 그 회복했죠. 오후에 이제 혹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위치다. 위치만 봐도 얘는 지금 사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 아침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계열,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오면은 현대차 계열사들이 다 좋아질 거고,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확실한 실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럼 현대위와 현대오토에버는 뭐냐? 이쪽은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가 실적 발표할 때 모두 같이 하냐면은 일단은 전망. 전망도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자율주행을 강조를 하면은 현대오토에버가 급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거에 강조해서 얘기하면 현대위아가 움직일 거고요.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는 않은데, 관련 종목들 전부 그러니까 반등할 그 위치에 있다. 반등을 해도 별로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현대차 계열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현대차는 항상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라는 거를 완성시키는 것 자체가 워낙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납품업체들이랑 거의 한 몸으로 움직여요. 자, 이게 현대차 어디냐면은 애틀란타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엘라베마에 있는 애틀란타가 기아차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여기 이제 조지아, 애틀란타 왔다 갔다 하는 미국 현지 공장인데, 네. 그 현대차와 실적 발표가 내일이에요. 여기 현대차나 그러니까 자동차는 부품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지에다 그냥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장하는 회사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만한 회사들이 거의 있죠. 구형테크, 화신, 화승, 세종봉업, 한일이화라고 했는데 이건 이름 바뀌었죠. 서현이화. 그다음에 그 현대모비스, 한라, 자, 대한솔루션, 만도, 뭐, 여기는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에 각각 두고 있네, 지금. 모비스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서현이와, 화신도, SL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부품들이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아진 산업 같은 경우 지금 거래 정지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관련 종목들이 전부 이렇게 현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관련 종목들은.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는 화신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이 화신이란 종목은, 샤시랑 바디 부품을 전문 생산을 해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면은 조금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면이냐면은, 이 회사는 뭘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 합니다의 느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재료로 어떤 가공법을 쓰는 거는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니네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좀 통일성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화신이 하는 업체는 그 주요 산업은 뭐냐면은 결국은 샤시로 바디를 만드는데 그 바디 부품은 현대차랑 협업을 해서 뭐 새로운 게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걸 만들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주요 고객은 공개된 게 지금 현대모비스 매출인데 이 현대모비스 매출이 20% 이상은 되거든요. 실제 매출에. 근데 공개가 안 됐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요거라고 현대기아에 요것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에 직접으로 납품을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 혹은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나 이런 데를 우회해서 납품을 하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국 현대 기아랑 상당수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회사들은 정확한 수치를 참 공개를 안 하려 하다 보니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수치에 엮였을 때만 좀 공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부품도 있고요. GM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쪽으로 볼게요. 자, 재무지표 쪽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매출액 꾸준히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이제 증가. 단지 영업이익이 작년에 100억을 넘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1000억을 넘길 줄 알았는데, 왜 못 넘기는 걸로 바뀌었냐면은 파업의 여파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덜, 순이익이, 낮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주가는 PER 지금 5.6 그리고 앞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더 나와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PBR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공장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샤시. 이거는 차체 굉장히 큰 부품이죠.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샤시프레스 공장을 바로 옆에다가 지어놓고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면 현대나 기아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는 지금 주요 국가에는 공장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화신도 지금 주가가 1160원 정도 되죠. 11,6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가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 지금 나쁘다 그거보다는 어제 분명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반등을 했다가 오늘 장 빠지면서 좀 소외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저께 이제 시가를 뚫지는 않는 그러니까 방향성은 위를 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같이 한번 반등을 할 거고 자체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 또 한번 이제 올라올 건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해마다 3분기면 꼭 이렇게 피크아웃의 논리에 걸리고 파업에 걸렸다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눌리긴 했지만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신을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지금 그냥 사셔도 사실 문제가 없다. 계속,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가 좀 과열일 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신 얘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좀 얘기하고 싶냐. 자, SL 얘기를 할게요.
자, SL이란 종목은 뭐냐면은 지금 자동차 램프, 그다음에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 자, 딱 봐도 어떨까요, 이건? 나중에라도 지금 제가 뭐 실적이 좋다, 이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전장을 생각할 수 있죠. 전장이 지금 LG가 적자를 갈 뻔했던 걸 전장 투자한 거에서 벌어오면서 적자를 막았는데 이 회사는 전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고객으로서는 지금 공개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 차지한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GM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로 들어가는 거는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현대모비스를 통하거나 여기서 좀 더 복잡한 데는 제3의 거래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이 SL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얘는 이제 중간에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부품이 화신이나 혹은 뒤에 말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꼭 옆에서 막 두 개, 세 개씩 공장을 유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내연기관에만 들어가는 종목들은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은 그쪽도 그러니까 실적 좋고 종목이 저기 반등할 수는 있긴 한데 그리고 전기차 자체는 지금 전망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은데 차량이 전기차가 됐든 아니든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전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부품들이 들어갈 비중이 좀 더 큰 그러니까 자동차의 변화에 따라서 ASP라고 그러죠. ASP라고 그러죠.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가격, 단가, 이 부품이 단가. 그리고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회사들로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왜? 기억이 나야 되니까. 나중에 기억이 났을 때 그 종목이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확률이 훨씬 큰 회사라서 잘못 사도 혹시라도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반드시 주는 종목. 예, 그런 섹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현대차랑 운명을 함께하는 회사 중에서 SL, 전장 쪽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 SL도 보면은 그냥 봤을 때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차, 기아차 의존도가 50%가 넘고, 예. 그 다음에 개별 실적으로 보자면, 자, 매출도 당연히 지금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최소 한 20%,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한 20% 이상은 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덜 늘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이미 늘어난 게 커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지금 특히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가 되는 걸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순이익.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 PER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이익을 제외하고 영업이익만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더 낮게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PBR 1이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건 주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하고 그 무엇보다도 전장이랑 좀 관련이 많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집어가지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더 많긴 한데 이제 추천드릴 이제 빅3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서현이와는 정말 제가 6,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 왜냐면은 성장폭이 점점 빨라져요. 자, 이 회사도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은 참 다 하는데 승용차 내장재 쪽을 생각을 하시는 게 클 것 같아요. 외장재나 알루미늄 그런 거는 화신에서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시트. 요즘에 차가 고급으로 갈수록 어때요? 안에 시트도 고급으로 가고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티가 안 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볍고 견고해야 되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전장이랑 그런 거랑도 좀 엮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서현이와의 부품도 해가 갈수록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당 들어가는 가격이랑 비중이 늘어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은 일단은 여기 공개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직납이 매출이 65%예요. 직납이 더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벤츠, 포드, 폭스바겐,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납품이 그러니까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현장 그 실사를 거치고 납품을 한 해 만에라는 얘기도 같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거는 최소한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적이 크지도 않을 거고, 테슬라도 위치가 지금 조금 애매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 화신, SL, 서현이와 세 개는 지금 생산하는 제품이나 구조만 봤을 때 어때요? 현대차가 자기 혼자 차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건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같은 그 타이밍에. 그리고 지금 말했던 종목들이 겹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그냥 팀으로 움직이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현대차로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팀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지금 한일이화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서현이화예요. 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 해외 진출, 우리도 같이 진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럼 같이 진출하는데 얘네들이 외면을 당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기술력으로 받쳐주고 있고 오랫동안 공짜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실적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단 현대차가 10만큼 좋아졌을 때 당연히 그 다음 10만큼 좋아졌을 때 개선되거나 차량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 바뀔 때마다 비중이 점점 좀 커지거나 단가가 점점 좀 올라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성장할 확률이 훨씬 크다. 이 지금 말씀드린 화신, SL,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도 확실한 종목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레포트 쪽보다는 제가 일단은 네이버에서 좀 따왔어요. 왜냐면은 서현이와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얘네도 지금 보면은,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요, 해마다. 예. 영업이익도 해마다, 예. 꽤 많이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기대가 큰 거죠, 기대가. 그래가지고 요때 비용이 좀 일시적이긴 했는데 비용 처리가 조금 되면서 실적이 그러니까 살짝 눌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500억, 600억씩 영업이익이 나다가 이번에 갑자기 300억대 영업이익이 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이라서. 근데 이제 시장은 자기 맘대로 주가를 올려놨었어요. 지금 서현이와 이게 차트인데 자기 맘대로 기대하고 주가를 올렸다가 자기 맘대로 실망하고 빠졌어. 이 빠졌을 때 가격이 16,000원대고 지금 뭐 16,000원대에서 서현이와를 잡았다라는 거는 물릴 위험이 없다.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지만 악재가 있다고 여기서 더 끌어내리기 힘든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이 다들 사실은 반등을 하려고 여기서 좀 준비하고 있었던 위치가 되게 많은데, 저게 터지면서, 저기 시장 자체가 반도체발 좀 하락이 좀 빠지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 한국 주가 다 같이 빠지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다가 어제 오늘 반등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반등 시도를 했고, 오늘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제,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주가나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더 빠지긴 힘들고, 그러니까 내일 현대차의 실적과 그 다음에 전망 발표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들이 다 같이 패밀리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 개별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번 정도의 반등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부품주들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너무 급락했을 때는 어떻게 좀 위험하니까 함부로 추천을 못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오후나,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매수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단타하고 나서 중장기를 추천을 할 때, 여러 섹터가 있긴 합니다. 여러 섹터가 있긴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을 공략을 해보고, 설사 자동차 부품이 뜻대로 안 움직이더라도, 얘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교육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잘 듣고 계셨으면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여기까지고, 자, 도움이 많이 됐다.